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명실상부 세계 최강, 세계 최고, 세계 최다 자주포인 한국의 K9 자주포가 이집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황태자 겸 제1부총리 겸 국방장관인 무하마드 빌산만은 이미 지난 2019년도에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K계열 무기를 살펴본 후 기술력에 감탄하며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당시 빌살만 왕세자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롤모델로 무기연구 및 개발연구소 설립을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하였고, 국방 기술력이 빈약했던 한국이 자체 기술로 상당한 수준의 무기를 만드는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를 모델로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려는 뜻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ADD는 왕세자 일행 방문에 맞춰 국산 K2 전차, K21 보병 전투 장갑차, K9 자주포, K30BO 등 K계열 무기와 다연장 로켓인 천무와 천무2 등을 전시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K9 자주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1월 7일 국제방위산업 전문 매체 택티컬 리포트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산업체 사미가 K9의 개발 생산 기업인 하나그룹과 합작 투자 회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K9 수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사우디와 함께 예멘 반군을 상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2를 4조 원이라는 단일 계약 최대 규모로 도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확정짓기로 한 상황으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 따르면 대통령 순방 일정 중 아랍에미리트 다음 방문지였던 사우디에서 무기 수출 계약에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도 하였습니다. 군사 전문가에 따르며 빈살만 왕세자는 자국의 노후화된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K9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조만간 교체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K9이 사우디아라비아 자주포의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략적인 교체 대수만 600여 문으로 한화 약 8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K9을 도입하려는 이유, 그리고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사우디 구미를 확 당길 K9의 성능 개량, 두 번째, 현재 운용 중인 중국산 자주포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무려 7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로 이슬람 시아파 집단의 반군입니다. 사우디는 그 반대격인 수니파의 대장 국가인데 이들은 서로 종교적,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멘 반군은 자신들을 정규군 또는 예멘 공화국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구예멘 정규군 출신들도 많아 일개 반군으로 취급할 것이 아닌 한 국가에 맞먹는 정규군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들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 연합군을 위선자로 지칭하며 끊임없이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참에 자국 근처였던 시아파들을 정리해버릴 겸 내전에 뛰어들어 미국과 터키의 무기나에 반군들을 두들겨 팰 계획이었지만 어찌 이 과정에서 목표 달성 대신에 심각한 졸전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멘 반군의 군사력이 타국에 비해 엄청 뛰어나다기보단 그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규군이 너무나도 형편없어 그런 것인데요. 사우디는 연간 GDP의 8.8%를 국방비에 사용하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이자 무기 수입도 수년간 1위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숙련도나 작전 능력은 전세계 최하위권이죠. 후티 반군에 비해 열등한 장비를 보유하고서도 반군에게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할 정도냐면 예멘 반군에 의해 공개된 영상에서 사우디 군인들이 전투 중 단체로 빤스런하다 적발되었는데 사우디군은 자신들이 탑승한 차량에 키도 안 뽑고 버리고 가서 노획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이에 반군들은 전투 중에 알보병에서 차량화 보병으로 실시간 업그레이드를 해 사우디군을 조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부장 툭투르키 알 파이자 왕자는 CIA 작전본부와 협의하던 중 명언을 남겼는데, 우린 작전 같은 건 하지 않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아는 거야 그저 수표를 써주는 정도지 라고 한 일화도 유명하죠. 이에 한국에서 발표된 한 소식에 사우디가 한국산 자주포를 구입하기로 한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내 한 언론에 따르면 K9 자주포가 다음 달 3월에 완벽한 자동장전 성능 개량을 하기로 확정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K9A2 성능 개량 사업은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K9A1의 이른바 진화적 작전 요구 성능을 적용해 발사 속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의 반자동 혹은 수동으로 이루어지던 포탄과 장약 장전 방식을 완전 자동으로 바꾸는 것이죠. 기존의 K9A1은 승무원이 직접 포탄을 발사관에 올려놓아야 장전이 되는 반자동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장약 장전도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해야 하죠. 타격할 목표 지점이 정해지면 포탄을 날려보낼 장약의 양을 조절해 발사관에 밀어넣어야 하는데 이를 직접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전 시간이 길어지고 발사까지
개발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 군 장병들이야 워낙 군기강이 잘 잡혀있고 기계 조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괜찮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군대 수준이라면 이마저도 어려워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자동장전 체계가 적용되면 포탄은 물론 장약장전까지 전 과정을 기계가 알아서 순식간에 진행합니다. 더욱 안전해진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간단한 몇 번의 버튼 조작으로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동 발사 체계가 적용되면 분당 발사 속도는 6발에서 무려 9발 정도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빠른 발사 속도를 자랑하는 K9이 이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언터처블 자주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포탄 한 발이라도 먼저 쏘는 쪽이 유리한 적과 대치 상황에서 K9A2가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운용 인원도 5명에서 3명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기계 숙련도가 낮고 모병제로 운용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구미를 확 당길 뉴스가 요번에 보도된 것이죠. 핵심 기술인 자동장전 체계는 이미 국방과학연구원이 개발을 완료했고 지난해 시험 사격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우디가 K9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중국 덕분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인데요. 2008년 사우디는 중국으로부터 54대의 PLZ-45 자주포를 사들였는데 당시 PLZ-45는 카탈로그 지원상 그 가격에서 나올 수 없는 뛰어난 성능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순진한 사우디는 중국말만 덥석 믿고 구매해버린 것이죠. 사우디는 본격적으로 PLZ-45를 예멘 반군을 저지하기 위해 예멘 서부 지역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 자주포는 실전 경험이 없었기에 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던 사우디였으나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얼마 가지 못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PLZ-45의 부실한 차체로 인해 심한 반동이 있었고 이에 처참한 명중률이 문제가 된 것이죠. 중동권 매체인 아크바르 24에 따르면 중국에서 들여온 무기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작전에 투입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성능이 검증된 우수한 K9 자주포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중망한데 중국이 망하면 한국이 대박난다. 중국산 자주포는 반동 제어와 차체 안정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차체가 뒤로 밀리기까지 하는데요. 세계 최초 문워크형 자주포. 발사 후 차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 곡사화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포병 사격은 눈앞에 보이는 표적을 직접 조준하고 쏘는 직사가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며 포탄이 적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곡사의 형태입니다. 자주포는 40km 박 표적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계산과 조작이 필요하죠. 중국 자주포처럼 차체가 반동을 흡수하지 못하고 휘청거리면 포신이 앞뒤로 그리고 위아래로 흔들리게 되는데 거의 수십도 단위로 휘청거림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팀킬 안 하면 다행이죠. 1mm 틀어질 때마다 1km 거리에서 1m가 빗나가니 수십도가 틀어졌을 때 수십 km 밖에서 얼마나 오차가 클지는 안 봐도 뻔한 수준입니다. 실전에 PLZ-45를 투입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승리는커녕 치욕만 당하는 꼴이었는데 심지어 예멘 반군이 운용 중인 테크니컬 차량을 상대로도 타격을 주지 못하고 역으로 당했다는 소문까지 떠돌 정도였습니다. 테크니컬 차량이란 주로 픽업 트럭이나 1톤 트럭 같은 튼튼한 민수형 중수형 차량에 중화기를 설치해 무장시킨 물건입니다. 시리아 내전, 소말리아 내전 등 비정규군의 최애 아이템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특히 토요타의 픽업 트럭이 널리 쓰이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이 테크니컬 분야에서도 K방산의 위험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차량에 올리는 화기가 중기관총보다 더 무거운 기관포, 로켓포, 심지어 미사일까지 탑재되면서 기존의 토요타 픽업 트럭보다 내구성이 더 뛰어난 트럭들, 바로 한국의 현대포터와 기아 봉고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산 1톤 트럭은 토요타 트럭보다 적재함이 넓으며 유지보수 비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과적이 용이하여 중동 지역에 대량으로 퍼진 중고 차량들이 테크니컬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일본은 이겼다니까 기분은 좋네요. 한국의 물류시장 특성상 과적이 거의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실제 카고 트럭에 표기된 적재 무게의 약 3배를 버티도록 프레임이 튼튼하게 나옵니다. 3톤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반군들이 워낙 조악한 기술로 개조하는 데다 군용 장비들이 무겁고 반동이나 진동도 심하다 보니 튼튼한 차대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설계치 이상으로 짐을 싣고 다니는 게 일상인 한국 운송시장에서 검증이 된 모델들이 중화기를 싣기에도 최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K방산이다. 보통은 기관총을 달아놓지만 최근에는 무반동포, 대공포, 박격포, 대전차 로켓, 심지어는 대전차 미사일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를 맞닥뜨린 사우디의 군사지휘관이 도대체 저 트럭은 뭐냐면서 차체 프레임에 감탄했다는 후문도. 알고 보니 세계 최고 방산기업은 현대기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현재 사우디가 운용 중인 자주포는 중국산 PLZ-45 54대, 미국의 M109 600대입니다. 춤추는 데 바쁜 중국산 자주포는 곧 폐기 처분될 것이고 운용된 지 40년이 넘은 M109 자주포는 너무 노후화되어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형이 A6
팔라딘도 아닌 A5 버전으로 최대 사거리가 약 30km밖에 되지 않고 전자장비, 방호, 선수장치 등 모든 면에서 K9의 절대 열세이죠. 그마저도 도입 대수가 48대밖에 되지 않아 거의 550대 이상이 30년이 넘은 구형입니다. 자주포들이 이제 그만하고 죽여줘라 할 지경이네요. 우수한 성능을 갖춘 국내 무기가 개발되면서 K방산은 2016년에서 2020년 세계 방산 수출 순위 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은 2.7%로 지난 2011년에서 2015년 대비 약 210%, 2001년에서 2005년 대비 649% 급증한 것인데요. 2020년 올해는 수출액 규모가 연간 100억 달러, 11조 9천억 원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스페인, 영국 등을 제치고 5위권으로 올라설 것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죠. 보고 있나 시진핑. 오늘의 한 줄평, 메이드 인 차이나는 한국산과 차이나.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